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너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락할 이유도 없는데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무너졌거든요. 무너지고 장 후반부에 한 번 더 무너지고 계단식으로 계속 무너졌는데 이게 하락을 만들 만한 지표도 거의 없었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그 정도 수치로 이렇게 떨어질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유도 이상하고 지표 발표가 이제 11시에 나왔었는데 증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5시 풀이장이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본장이 시작되는 10시 반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나오고 한참 뒤인 장 후반에 한번 또 무너졌었고요. 오늘 주요 지표는 11시에 나왔었는데 PMI가 47.2가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약간 덜 나왔거든요. 이 정도 하락을 만들어낼 지표는 아닌데 제조업 전망은 둔화로 보고 있었는데 제조업 물가는 높게 나왔다. 이게 너무 쇼크를 줄 만한 요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PMI 나오기도 전에 증시가 또 밀렸다라는 점, 이런 걸 봤을 때는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시가 역동작에 걸렸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증시 되게 좋았어요.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계속 날라다녔습니다. 나스닥을 보면요, 7월 11일에 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7월 17일 쇼크, 8월 5일 쇼크 두 개를 맞으면서 완전히 내려왔죠. 3주 내리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완전히 저점 한번 기록해주고, 이때 폭락했던 이유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은 이제 앞으로 증시의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상당한 변동성을 줄 겁니다. 오를 때는 과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과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 이유가 알고리즘 매매 때문에 그래요.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일으킨 것도 알고리즘 매매가 원인이었었거든요. 미국 증시 거래의 80%가 알고리즘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ETF 상당수는 인덱스 ETF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주요 종목 시세에 따라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요.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채권 금리라던가 금리차, 주요 지표를 섞어서 매매를 하도 설계될 수도 있을 건데, 결정타로 그때 일본의 금리 인상이 벌어지면서 매도 사인이 나왔고, 이제 알고리즘들이 매도만 하니까 투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오니까 주변 시세 대비 또 같이 또 알고리즘 매매가 또 터지고, 그러면서 증시가 급락을 만들었죠. 알고리즘 매매의 단점은 조건이 되면은 매수하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처럼 싸니까 사자, 비싸니까 팔자, 이런 판단을 안 합니다. 거래 80%가 알고리즘 매매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증시가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어쨌든 이후에 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주 주가가 올라갔고, 지표들도 잘 나오고, 물가는 살짝 내려가고, 소비는 괜찮게 나오고, 골디락스를 예상하는 쪽으로 증시가 흘러갔죠. 이번 주에 고용 지표 나오고 다음 주에 물가 지표 나와요. 증시는 이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상승의 선반영을 걸어놨어요. 저번 주 지표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이 지표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신호를 던지게 된다면은 투매로 바뀔 수가 있겠죠. 오늘 약간의 지표에도 하락이 나왔던 거는 금요일 실업률 같은 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증시가 다시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알고리즘 매매가 무서운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AI에 대한 고점 리스크입니다. 저번에 엔비디아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왕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돌리는 게 종종 보였어요. 블랙엘에 대한 질문들을 직설적으로 답변해 주면 좋을 거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엘에 대한 결합 얘기들, 정확한 양산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양산 후에 4분기 예상 추가 매출이 언제입니까? 4분기가 엔비디아 상으로는 11월, 12월, 1월이거든요. 내년 1월에 나와도 4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살짝 피해가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순행식으로 전환하면 리스크 같은 것도 있는데 확신을 주는 대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음 분기 실적 상향치도 그리 높지 않았고, 그냥 블랙엘 좋을 거다, 돈 많이 벌 거다, 수요가 많다, 예전에 하던 말들 앵무새로 계속 반복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 기관들이 목표가를 상향시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서 컨퍼런스 대본을 모두 봤었거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다가 제가 그 컨퍼런스 콜 대본 다 한국어 버전으로 돌려서 어떤 점들이 리스크인지 빨간 줄로 다 쳐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보셔도 좋으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아래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서 보시고, 신규 회원들 한 달 무료 쿠폰이 있습니다. 그 쿠폰 번호까지 드렸으니까 그거 쓰시면은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 I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비싼 GPU를 사서 언제 투자비 회수할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 문제를 모건이 이번에 딱 꼬집어요. 구글 CEO 말을 빌리자면 그래도 부족한 투자보다는 과한 투자가 낫지 않아? 이게 현재 빅테크의 목소리예요. 투자금 회수는 우리도 몰라 라고 말을 한 거죠. 돈 많은 빅테크는 투자가 가능한데 중형 이하급들은 기약 없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빅테크도 돈이 많다고 무한정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들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 AI 그러니까 그냥 주주들이 원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투자한 돈이 언제 들어올지에 대한 확신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상당 부분 매출을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중에서 하나라도 AI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말이 나오면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엔비디아와 빅테크 공매도가 늘고 있다라는 점, 옵션 베팅이 늘어났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이상했었죠. 하락에 대한 해지를 걸어 놓으면서 목표가 상향을 외쳤어요. 어쩌면 이들은 물량 넘기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시피 애플과 나스닥 지수는 거의 안 떨어졌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좀 유달리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목표가 상향을 외쳤다? 이거 뭔가 말이 안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의도는 뭐냐면 애플과 마소의 특징은 방어력이 좋은 빅테크 중에 하나예요. 애플 주가가 오르면은 지수가 방어가 됩니다. 알고리즘은 지수가 오르면은 빅테크를 사주게 돼 있죠. ETF들, 인덱스들 많으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매수세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애플 주가만 올려도 다른 ETF들이 알고리즘상 엔비디아를 사줘요. 이때 자신들이 보유한 엔비디아를 고가에 팔아 넘길 수 있는 물량 전환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이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렸지만 지금 보면 S&P 500 배당 수익률은 20년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늘어나는 배당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이 반영된 시기라는 건데, 주가는 미래의 수익을 반영하고요, 배당금은 과거의 수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차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낮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얼마나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워렌 버핏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애플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팔아서 현금을 최대치로 쌓아놨어요. 즉 지금 주가가 비싸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지금 주가가 저렴하다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의하지 않죠. 주가 자체가 비싸다는 뜻입니다. 비싸지는 과정에서는 주가가 오르지만 충분히 비싸지고 나면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지금 이 증시 분위기가 비싸지고 있는 과정으로 가는 건지, 충분히 비싸진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제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갈까를 고민하는 타이밍인지 이걸 구분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장도 봤듯이 이걸 대응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를 약간의 그 징후들 가지고 이게 하락장이니까 이제 팔아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면은 광기라는 게 일주일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2주일 더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정도 판단으로 전량 매도해야 돼, 그렇게 대응해야 돼, 이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욕심을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욕심을 버리고 이 정도면은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그 중간 어딘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징후들이 보여도 애써 무시하고 나갑니다. 떨어지면은 또 이제 고점에 못 판 게 아쉬워가지고 팔지 못하다가 손실을 더 키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가 주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매도 자체는 운빨이지만 욕심을 버리면은 그 운빨을 가져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노동부 졸트가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이 서서히 둔화되는 추세인데 수요일 졸트, 목요일 비농업, 서비스업 고용지수, 금요일 실업률, 이것들이 다 이제 나오면서 침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면은 매도세가 멈추고 반등으로 갈 수도 있겠죠. GDP 나우를 보면은 저번 주에 상향됐었거든요, 2.5로. 근데 다시 2.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주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 생각해 봐야 되고, 어쨌든 골디락스인 줄 알고 도루를 했는데 일루 견제구가 와가지고 증시가 견제사를 당하면서 유달리 더 하락하는 모습이다. 저번 주에 돈이 제가 이제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가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도 비슷합니다. 지수는 하락했는데 가치주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졌어요. 침체에서도 꾸준히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리고 담배주, 통신주, 전기, 유틸리티 같은 업종들, 이럴 때 오히려 빚을 발휘해요. 하락장에서 돈이 오히려 가치주로 쏠리면서 가치주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기술주를 들고 있으면은 하락을 온전히 다 맞아야 되는데, 가치주로 잠깐 이동해 놓으면은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는 하락을 피할 수도 있고, 어쨌든 손해볼 게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가치주로 비중 이동을 많이 하더라, 월가도. 그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월가가 판단했을 때는 기술주 랠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종료가 된다 보고, 이제 한동안은 소강 상태 때는 가치주 장세 많이 나오거든요. 가치주 장세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투자에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